저희가 이번에 2022년도에 교육과정 개정되는 거 아시죠? 예. 이번에 2002년도 교육과정 개정의 가장 핵심은 6C예요. 6C가 뭐냐면 이제 OECD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를 해서 2018년도에 발표가 났는데 2018년도에 발표가 나고 이제 교육 혁신이 쫙 하려고 할 때 코로나가 탁 해갖고 모든 게 이제 조용히 이루어졌는데요. OECD에서 이제 결국은 리터러시, 문해력, 예, 그걸 어떻게 해서 핵심 역량을 잡을 것이냐 해서 잡은 게 6C예요. 그래서 4C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어야 돼요. 예. 4C는 2015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키워야 되는 기본 핵심 역량, 핵심 요소 4가지.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 크리에이티브, 창의성, 예,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 협력,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 소통, 예, 이렇게 자기 그 4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2018년도에 2개를 더 하나를 합친 거예요. 뭐냐면 컨피던스, 자신감, 마지막 하나가 컨텐츠입니다. 자, 저는 사실은 안녕하세요. 바짝바짝 당겨서 앉아서 이거 예배당 같아요. 예배당. 그래서 그 6C에서 저는 이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컨텐츠가 문해력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즘 막 뉴스에서 그 세대 간 의사소통 안 된다. 그 심심한 사과 사건 아시죠? 고객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과를 하는데 댓글이 뭐야? 사과하려면 진지하게 해야지. 뭘 심심해서 사과해.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심심하니 마음 깊이 뼈저리게 뭐 이런 뜻인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이렇게 대학원 가서 학생들하고 이제 강의하고 수업할 때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뭐 메일을 써주거나 메시지를 써줄 때 뭐 그 끝을 응? 흐흐크 뭐 이렇게 댓글을 이게 뭐 문자나 그걸 써줘요. 그러면 진짜 저는 처음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낸단 말이야.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대화가 굉장히 안 되는 게 무슨 뭐더라 무슨 얘기를 해도 줄임말을 써갖고 제가 항상 통역을 붙여서 그게 무슨 뜻이니? 그럼 애들이 또 뜻을 얘기해주면 좀 낫잖아요. 뜻을 또 얘기 안 해줘요. 그럼 굉장히 이거 뭐지? 막 이런 식으로 느낌인데 어떠세요? 아이들이랑 대화할 때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조금 느끼지 않나요? 이게 중고등학생들이 뭐 100% 느끼실 텐데. 초등학생은 아직은 아니죠. 중학교 1학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중학교 2학년 때 딱 되면 언어 생활이 굉장히 바른 생활로 바뀌어버려요. 예, 자기들만의 생활로 예를 들면 법 블레스 유 이렇게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신토피컬 토론을 하면서 신문 자료를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이게 다 법 블레스 유래요. 그래서 법 블레스 유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랬더니 God bless you가 신이 너한테 축복을 준 것처럼 법 때문에 내가 너를 처단하지 못한다. 법이 너를 살렸다는 뜻이래요. 이해하셨어요? 저도 이해 못했어요. 저도 처음 듣고 법 블레스 유 이게 무슨 뜻이지? 법이 있어서 내가 너를 처단하지 못했어. 법이 너를 살린 거야. 운 좋은 줄 알아. 뭐 이런 뜻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6C를 얘기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컨텐츠. 자, 이 컨텐츠가 왜 중요하냐? 컨텐츠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자, 쉽게 얘기하면 컨텐츠는요, 자기만의 스토리와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문해력과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드릴게요. 문해력이 혹시 뭔지 아세요? 문해력. 자, 요즘 뜨는 말 좀 알려드릴게요. 문해력. 책맹은 아시죠? 책맹. 문맹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문맹은 말 그대로 글자를 몰라서 글을 못 읽는 거.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린이 언어 발달 지도 이렇게 해보면은 경계성 지능이나 난독증이 있는 그 특수 친구들 외에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한글을, 그러니까 좌뇌가 발달할 시기쯤 되면 한글을 다 자연스럽게 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맹률은 상당히 낮아요. 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뭐 문맹률 상당히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행위를 저는 조금만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이제 지금 이게 독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2022년도잖아요. 딱 100년 전이면 몇 년도죠? 1900?
22년. 이 숫자 계산 빨리 되셔야 돼요. 자, 아침에 빨리 커피 드시고 머리를 돌리셔야 됩니다. 자, 1922년 문맹률 어땠을 것 같아요? 저희 나라만 할게요. 외국은 아예 포함시키지 말고 우리나라만. 문맹률. 그러니까 10명 중에 몇 명이 읽을 수 있었을까요? 역시 예, 잘하십니다. 네, 맞아요. 문맹률이 상당히 높아서 10명 중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4, 5명이 될까 말까 했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글을 읽고 쓰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리고 대한민국이 글도 못 읽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 막 우리 뉴스에서 막 어르신들이 이제 막 한글 배워서 또박또박 글 쓰시고 막 그런다 그러면 요즘도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이 문맹률이, 그죠? 글을 못 읽는 사람의 문맹률이 10% 이하로 떨어진 게 80년대가 좀 지나서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1822년이면 100년 전이요? 1822년이면 자, 우리나라 무슨 나라? 조선. 자, 조선의 무슨 왕? 이 난이도가 확 올라가나요? 자, 힌트. 정조가 1800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도 정조 다음 누구죠? 순조입니다. 순조. 세도정치 들어보셨죠? 자, 제가 어머니들 뭐 당황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할 때 필요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대답이 안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분명히 배우셨고 학교 다닐 때 정말 열심히 우리도 줄이라는 걸 그었잖아요. 그죠? 책이 너덜너덜해지는 기분 한번 느껴보셨잖아요. 커피도 이렇게 콱 쏟아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그 했던 지식이 왜 지금은 필요할 때 안 나오냐, 그게 다 뇌의 메커니즘과 관련되어서요. 그러면 뭐 생각 안 해보셔도 알겠지만 1822년이면 문맹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로 이제 2명? 한두 명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인구 대비를 딱 열로 줄였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과 200년 사이에 이렇게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문자는 언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세계로 갈까요? 한국으로 멈출까요? 자, 세계로 가면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야 되죠. 기원전 한 3500년쯤에 문자가 생기죠. 그 전에는 물표라 그래서 문자 대신에 내가 양이 5마리 있으면 흰색 돌은 양인 거예요. 그럼 흰색 돌 5개가 양 5마리. 그래서 내가 양 3마리를 빌려줬어요. 그럼 흰색 돌 3개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 대신에 이 사람을 상징하는 뭐 빨간색 돌을 내가 갖고 오는 거야. 그럼 빨간색 돌을 보면 저 사람이 양 3개를 가져갔구나. 이게 물표예요. 자, 그러다가 한 3000년대쯤에, 기원전 한 3000년대쯤에 지구의 기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건조해져요. 그래갖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강수량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남을 것이냐 떠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선택한 건 남는 거. 그 대신에 노동을 해야 돼요. 관계 농업. 한마디로 땅 파는 일, 삽질해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삽질을 하면서 그 줄어드는 강수량을 최대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문명이에요. 사람들을 집약적으로 노동을 시켜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건 세계사로 넘어가면 벌써 우리가 문자라는 걸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5000년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봐도 5000년 역사의 거의 95%를 어떻게 했다? 대부분은 1, 2%의 사람들만이 책을 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7세기까지는요, 이 책에 뭐가 없는지 아세요? 띄어쓰기, 문장 부호가 없습니다.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울 속에는 내가 있어. 다만 나의 말을 못 알아듣는 답답한 내가 있어. 거울 속에 내게 손을 내밀어도 나의 손을 잡지 못함. 이상의 시를 보시면요, 놀라운 게 문장 부호가 하나도 없고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고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이 시는 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쓴 이유가 이 정신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17세기까지 문장 보호가 없고 띄어쓰기가 없다라는 건 이 글이 읽기 위한 글이 아니에요. 저장하기 위한 글이에요. 그럼 읽는 건 누가 하면 돼요? 읽을 수 있는 사람만. 그럼 나머지 사람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만 읽고 나머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교회에 딱 모이면 신부님이 성경책을 쫙 읽어주는데,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노래 부르듯이 읽어줍니다. 그래서 읽는다는 건 전체 어떤 집단 축제처럼 노래 부르듯이 읽어주고, 나머지 사람은 그걸 들으면서
뜻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건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자, 그러다가 유럽에서 특히 어디에서부터는 지금의 독일이죠. 프로이센 독일에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독일이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2차 산업혁명이요. 1차 산업혁명은 1756년 영국에서 시작되고 2차 산업혁명이 이제 독일에서 시작되는데 후발주자인 독일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 빨리 따라잡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전쟁을 하든 산업을 일으키든 국민들이 최소로 알아야 되는 세 가지가 있더라 이거요. 읽고 쓰고 셈하고 그러니까 산수.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 전까지의 교육이라는 건 우리나라도 그랬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교육은 가정교육이에요. 자, 아버지가 글자를 알면 얘는 글자를 알 확률이 99%. 돈이 많아서 스승을 불러와서 집에서 먹고 재우면서 가정교사라고 하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지극히 뭐인 거예요? 개인적인 활동이었어요. 아주 고대 스파르타나 아테네 빼고는. 그래서 독일에서 그러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할 수 있게 해주자. 국민이. 왜?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전쟁이 이기려면 최소한 뭐 해야 돼요? 이게 전쟁이,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지금 말이 조금 확장되나요? 이게 지금, 왜냐면요. 우리 예전에 전쟁한다 그러면 기사들이 갑옷 입고 일렬로 쫙 서요. 그리고 서로 쫙 쳐다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게 협상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야? 일렬로 쫙 달려가 전면전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나폴레옹 때부터 전쟁이 그렇게 멋지게 안 해요. 전쟁이 어떻게 하냐면요. 전략적으로 막 상대 뒤통수도 치고, 밤에도 공격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왜 프로이센이 국민교육, 특히 읽고 쓰고 셈하고를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왜 그걸 가르치고 싶었느냐가 전쟁의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밤에 전쟁을 해요. 밤에 전쟁을 하고 또 낮에 전쟁을 해요. 그럼 옛날 명령을 막 큰 소리로 내면 어떻게 돼요? 상대도 다 듣잖아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뭐예요? 암호를 써요. 상대가 바보입니까? 암호 몇 번만 싸워보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점자라든지 이렇게 조그만 쪽지, 특히 밤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얘네가 못 읽어. 이 전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총을 줬어요. 총을 주면 처음에는 잘 되지만 이 총을 계속해서 뭐 해줘야 돼? 수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수리를 할 때 이 맨날 어디 맡길 수도 없고 누가 맨날 옆에서 가르쳐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왜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간략하게 증상에 따른 이게 수리, 그것도 못 읽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싸울 의지는 있고 무기도 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인이 안 돼서 전략적으로 전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학교예요. 즉 어머님이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이 학교라는 게 생긴 게 불과 100년 조금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교육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제국주의, 민족주의가 형성이 되면서 국민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학교에서 뭘 제일 많이 가르쳐요? 국가, 국민, 충성. 국가, 국민, 충성. 예. 이렇게 해서 벌어진 전쟁이 거기서 교육받고 나라에 충성하고 우리는 독일 민족이야, 우리는 이탈리아 민족이야, 우리는 영국 민족에서 민족주의가 싹트고 생긴 전쟁이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세계적인 거고 우리나라만 다시 축소해서 보면 100년 전만 해도 4, 5명일까 말까. 자, 그 1822년에는 더 적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한글이 언제 창제되죠? 그렇죠. 세종대왕이 창제하셨죠. 연도는 43년에 완성을 해서 6년에 반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문맹률 낮은 것 중에 원인이 뭐라 그랬죠? 한글이라고 그랬죠. 한글이 너무나 이게 진짜 합리적이고 쉬운 글이어서 좌뇌가 어느 정도만 발달하면 아이들이 사고하고 한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이에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이에 이렇게 문명률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자마자 그죠? 문맹률이 확 낮아지고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확 늘어났어야 되는데 실제로 늘어나긴 늘어나죠. 늘어나긴 늘어나요. 이때 예를 들면 우리 개화기 때만 해도 여성들이 한글 소설 읽고 춘향전 같은 거 읽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쫙 올라가지 못했을까?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이게 뭐랄까 학교 교육 자체는 100년밖에 안 됐지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네. 자, 그게 출판하고 관련되죠. 유럽은 출판이 개인 거.
그러니까 출판사가 자기가 책을 찍어서 뭐 하는 거, 돈 버는 거. 아시아는, 특히 우리나라는 출판을 누가 통제해요? 그죠? 국가가 통제하죠. 그래서 국가가 책을 많이 찍어내지 않습니다.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에듀케이션 2030에서 6C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6C에서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콘텐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C, 비판적 사고, 창의력, 소통, 공감, 그 다음에 자신감, 자, 그 다음에 콘텐츠. 자, 이게 6C입니다. 한마디로 2030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거.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콘텐츠다. 그래서 읽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누구나 읽고 당연히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불과 우리나라도 1980년대 를 전후해서 읽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1980년대가 중요합니다. 지금 2002년도에 교육과정 개정하죠. 개정 이제 다 틀이 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아이들부터 적용이 돼요. 1980년이 왜 중요하냐면 1981년에 4차 교육과정 개정이 일어납니다. 혹시 1981년도에 초등학교 입학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 3월부터 적용이 돼요. 그때는 81년 3월.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은 없으시구나. 다 90년대? 네. 81년 3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뭐가 적용이 되냐면요. 국어, 도덕, 사회를 합쳐서 네, 이 과목이 합쳐져요. 네, 이 과목을 합쳐갖고 뭐라고 했더라?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은미체 합쳐서 뭐라 그랬더라? 즐거운 생활. 예, 요 교과 통합이 이때 일어나요. 자, 통합이요. 통합. 요 키워드입니다. 제가 학교라는 게 생긴 게 100몇 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독일에서부터 스타트해서.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읽고 쓰고 세마기를 가르쳐야 되겠어. 자, 일단 기본을 가르치고 나니까 조금 더 가르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과학을 가르치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걸 얘네들한테 뭐 얼마나 가르쳐야 되지? 이게 여기서 또 혼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물에 끓는 점이 몇 도죠? 100도로 배우셨죠? 학교를 다니신 겁니다. 예. 실제 물은 100도에 안 끓어요. 예. 기압, 온도, 물의 상태.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봅니다. 야, 물에 끓는 점조차 합의를 못 봐버리면 이거 어디서부터 뭘 가르칠 거야. 그래서 그럼 우리 합의를 보자. 100도. 오케이, 콜. 그래서 100도라는 합의를 봅니다. 자, 그리고 과학의 어떤 분야를 가르칠래?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 우리가 물리, 생물, 화학, 지구가 이렇게 물화생지라고 해서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그렇게 네 개로 나눠서 하지만 실제로 그때는 화학이라는 게 그렇게 정립되지 않았어요. 물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뭘 과학을 가르칠 거냐? 그래서 이제 가르친 게 분류학, 동식물에 대해서 생물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는 거죠. 자, 생물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해도 그때 진화론도 없었다는 건 아시죠? 진화론은 1960년대 진화론이 되니까요. 설에서. 그러니까 뭘 가르칠까 해서 이 각자의 나는 그래도 과학에는 전문 분야라는 사람들이 이거 가르칠 때 저거 가르치는 게 너무 겹치는 것도 많고 너무 갭 차이가 크니까 과목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과목? 국어, 사회, 도덕 뭐 이렇게 과목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 과목이 만들어지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지식을 아까 물은 100도씩 안 끓는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정의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옳지 않더라도 최소한 뭐 해주려면 가르친다는 그 선에 있어서는 도덕도. 그래서 도덕을 교과서에 써야 되는데 도덕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이게 뭘까? 통합이 안 되는 거야.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걸 가르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저렇게 서로 통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쨌든 교과서가 나뉘어지면서 생긴 게 뭐냐? 그 교과서에 따른 학문 계열이 생겨요. 즉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통합할 때 어느 쪽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제일 화내셨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맞습니다. 국어, 도덕, 사회를 통합하면 대학에서 그 과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자기 밥줄이 끊기는 건 둘째치고 그 학계에서 이 자리가 뭐 되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제자들이 안 들어오죠. 왜? 어차피 내가 여기 뭐 사회과 들어가도 학교 선생님 대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이 통합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지금도 교육계에서는 두 개로 나뉩니다. 통합주의자와 분리주의자. 아니다. 이건 분리해야 된다. 지식은 절대 지식이라는 게 있다. 이게 통합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한쪽 지식을 어떻게 나누냐. 우리 아이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학만 잘한다고 문제 해결 못한다. 수학만 잘하면 뭐가 된다? 공대 공돌이가 된다. 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사람이라는 게 르네상스적 인간이 돼야지. 그러니까 통합주의자는 이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누가 힘이 셀까요? 통합주의자입니다. 그래서 81년도에 4차 교육과정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교과서가 통합되고 여기 도덕 여기 또 뭐더라? 수학하고 산수죠. 그때는 산수하고 뭐가 합쳐져 갖고 뭐 바른생활? 얘가 바른생활인가? 슬기로운생활 이렇게 합쳐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이때가 1학년, 2학년한테만 적용이 된 거예요. 3학년, 4학년은요? 예전대로 그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1, 2학년이 3학년, 4학년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3, 4학년까지, 5, 6학년까지. 자, 그래서 혹시 여기 다 수능 세대이신가요? 수능 1회가 언제인지 아세요? 94.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본 날은 93년도입니다. 93년도에 94년 대입 수능 시험을 본 거예요. 바로 얘가 뭐 했을 때? 고3일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수능을 왜 빨리 실시 못하는지 알아세요? 수능의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종합적이고 융합적이고 다학문적이고 간학문적입니다. 아니 왜 국어 지문에 이게 나왔어? 따질 수가 없어요. 왜? 융합 통합이니까. 참고로 얘기해서 다학문, 간학문 차이점이 뭐냐면요. 다학문은 교과별 차이를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이 교과의 이제 프로그램 이게 쫙 한 학기 이렇게 프로그램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장이다. 그러면 수학에서도 그래프를 이용한 성장, 경제, 사회에서도 성장, 미술에서도 있고 과학에서도 있어요. 뭐 식물의 성장. 그러면 이제 각 과목의 특수성은 인정하면서 주제 하나를 뽑아서 과목에서 다 뽑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요? 국어, 사회, 역사 가리지 않고 그냥 보기로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학문이고요. 간학문은 교과 간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과 간의 구분을 인정을 하지 않고 전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그때그때 다 모아는 걸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간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통합이라는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수능을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능이 이어지고 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문제는 기승전결 수능이에요. 기승전결 대입, 기승전결 대입. 모든 문제의 결론은 기승전결 대입이에요. OECD는 컨텐츠를 만드는 아이로 키우라고 하는데 수능 문제는 컨텐츠를 만들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자, 융합교육, 통합교육을 한다라는 건 시험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해누리 중학생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국어, 서술형으로 시험 보는 거, 그죠? 융합형, 통합형으로 아이를 가르쳤다. 오지선다형으로 시험 문제를 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자체가 없습니다. 수행하는 과정, 수업 시간에 계속 중간평가 들어가고요. 자기평가 들어가고요. 또래들끼리 상대평가 들어가고요.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평가가 들어가서 쉽게 얘기해서 시험이라는 것 자체를 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해누리 중학교가 국어가 지금 서술형으로 한번 보죠. 이제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학교 중에 아예 국어 시험 안 보는 학교 많아요. 국어에 시험 자체가 없습니다. 다 뭘로 해요? 그때 수업 시간에 글 쓴 거. 자기 팀원끼리, 특히 프로젝트, 그죠? 수업을 해서 팀원들끼리 활동한 거. 영상으로 제작한 거. 매체간 이동한 거. 그걸로 다 점수 내지, 뭐, 시를 쓰고 이 시에서의 뭐는 무엇입니까? 우리 늘 봤던 시험. 그런 거 이제 안 본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93년도에 얘네가 어쨌든 간에 수능을 봤다라는 건 이제 다 고등학생까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통합교육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시험은 이제 와서 바뀔까요? 그 말은 5년 전, 10년 전에는 수업은 통합 수업을 해놓고선 시험은 어떻게 봤다는 얘기예요? 객관식 시험을 봤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괴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괴리가 발생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배워서 융합적으로 배운 걸 융합적으로 표현해내지 못해요. 콘텐츠는 융합과 관련이 됩니다. 콘텐츠는 융합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통합되고 융합돼야 돼요. 자, 그래서 81년도에 개정이 돼서 93년도에 고3이 된 친구들이 첫 번째 수능 세대예요. 그리고 94년도 수능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들어옵니까? 논술시험이라는 게 들어오고 제가 그때 논술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논술을 가르치면서 저는 저희 교수님의 자제분을 논술을 가르쳤어요. 제가 좀 여러 사연이 있었는데 회사를 들어갔다가 이제 그런 어떤 조직 문화에 익숙치가 못해서 조직 문화를 때리치고 나왔더니 교수님이 너로 인해서 후배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으니 네가 해결을 해야 쓰겠다 그래갖고 이제 논술을 가르치고 그때부터 논술에서 시작해서 독서로 넘어갔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 말씀드려야 돼요. 자, 문맹은 제가 못 읽는 거니까 지금 문제는 책맹하고 문해력이죠. 자, 일단 책맹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책맹은 글을 읽고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자발성이 없는 겁니다. 자발성. 자, 우리 아이들 막 이렇게 좋아서 스스로 막 책 찾아서 읽는 친구들도 많고 아니면 막 요 과제야 숙제야 해야 돼 해서 읽는 게 바로 책맹입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가방에 책 한 권씩은 다 들어있잖아요. 자, 이제 올해 2022년도가 마무리되잖아요. 1월부터 11월까지 쭉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2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고 베이징 올림픽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3월 달에는 선거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취임식 있었고, 8월 달에 진짜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너무 안타깝게 사람들 사망하셨고, 그죠? 자기 그 반지하 방에서 익사하셨죠. 그리고 9월, 10월에는 이태원 참사. 자, 올해 1년 동안 책 몇 권 읽으셨어요? 네. 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이게 대한민국 책맹의 현실이에요. 대한민국 교육이 이런 교육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육은요, 목표 지점이 어디냐면요, 자발적인 평생 학습자. 우리 지금 자발적인 평생 학습자, 지금 이게 시간 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자발적인 평생 학습자가 우리나라의 교육의 목표인데, 책맹이 많다라는 건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책맹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귀에 따갑게 들으셨겠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를 자기가 취득하고 뭐 취합하고, 그래서 뭐 6대 역량 중에서 지식정보 관리 능력도 있고 자기 관리 능력도 있고, 그죠? 창의적 사고 능력도 있고, 우리 아시잖아요. 2015년도 교육 개정에 있죠. 자, 그래서 이 책맹의 문제고요. 더 문제는 문해력이에요. 리터러시. 자, 리터러시 문해력이 뭐죠? 이렇게 아니까 문해력이 심각한 거예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드라마 리터러시도 있고 디지털 리터러시도 있죠. 디지털 기계 새로 사면 스스로가 그거를 성능을 파악하고 그죠?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서 그걸로 뭐 해야 돼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문해력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문해력은요, 언어와 관련된 거예요. 문자 생활과 관련된 거, 말과 관련된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해력의 2분의 1만 이해하세요. 읽고 이해하는 거. 그건 단. 읽고 이해해서 적용해서 창조해서 분석해서 뭐 해야 돼요? 컨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까지가 문해력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문해력이 낮다라는 건 읽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읽어요. 이해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해요. 그걸로 끝. 거기서 뭐가 안 나와요? 자기만의 컨텐츠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식은, 저는 아이들한테 지식에 대해서 말할 때 약간 냄비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어머니들 요리할 때 냄비에 물을 넣고 각종 재료를 넣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끓으면서 이 안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죠. 그죠? 이게 각각을 먹었을 땐 절대 나올 수 없는 맛이 이 안에서 만들어져서 탁 하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맛을 딱 먹으면 이 맛이야. 이건 뭐 당신 손맛이야. 맞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각각의 재료를 따로 먹었을 땐 절대 나올 수 없죠.
자, 우리 아이들이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지식은 머릿속에 자기 안에 이렇게 쌓이는 거야. 한 줌 한 줌 먼지처럼. 자, 그러다가 그 안에서부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납니다. 회오리 바람에서 얘만이 뭐 할 수 있는 거? 뭔가 탁 튀어 올라오는 거. 이게 바로 통찰입니다. 통찰이고, 이게 컨텐츠고, 이게 창이고, 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 자, 지구상에 있는 지식이 이만큼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만 하면, 됐어. 이 정도 알았으면 됐어. 아니, 이만큼 알았으면 됐어. 이만큼 알았으면 됐어. 그러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서 네가 뭘 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거일지라도 이걸로 뭐 해내면 되는 거야? 자기만이 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OECD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육이란 지식을 이해시키고 알려주는 게 아니다. 무엇을 가르치냐가 아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걔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다. 해낼 수 있느냐. 컨텐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사과정에서 박사를 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분야에서 내가 박사가 되려면요. 그 특정 분야에 기존에 쌓인 지식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다 알고 그랬군. 지금까지 이렇게 했군. 그런데 요거는 안 한 사람이 있네. 요거 한 장을 딱 얹는 게 박사입니다. 그럼 그 다음 박사는 밑에서부터 파야죠. 그래서 이거 한 장까지 이 사람 요거까지 생각을 했네. 그럼 나는 요거를 안 했네. 요거 한 장을 더 얹는 티슈 하나 더 얹는 게 박사예요. 왜? 티슈 하나가 뭡니까? 남이 하지 않았던 거. 남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 한 장 얹는 게 박사예요. 결국 우리 아이들을 왜 공부시키느냐? 남이 얹지 못한 그 한 장을 얘가 뭐 하기 위해서? 얹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확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답은 컨텐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독서와 관련된 거 사전 지식 3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